이제 마무리할 겸 소득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시간이 문제예요. 뭐 다 한 번씩 쭉 보고 싶은데,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 5번을 반드시 맞힌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으로 선택을 했고요. 원가는 일단 자료는 드렸는데, 뭐 다 볼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보다가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 뭐 고정비, 뭐 변동비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 없이 푸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문제만 따라가면 풀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전부 다 기출문제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취사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적당히 본인에 맞는 부분만 좀 취해서 공부를 하세요. 소득세법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부터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 목차를 보시면 이제 구성부터 이해를 좀 해야겠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1번이 인적공제라고 되어 있죠. 인적공제는 내 부양가족에 의해서 한 명당 소득을 150씩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율의 영향을 받고 당연히 그 세율이 높은 사람이 그 금액도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소득공제니까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나와요. 근로소득자. 네, 한 명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 명. 실제 상황으로 한번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 와닿지가 않으니까. 보통 그 세율이 1,400만 원까지가 6%고 5천만 원까지가 15%예요. 그리고 8,800만 원까지가 24%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의 15%예요. 거의. 그리고 지방은 더 그럴 거야. 그냥 그렇게 할게요. 15%로. 그러면 한 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소득공제. 뜻을 생각해봐요. 나한테 근로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을 공제해주겠대. 그러면 소득이 없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150을 더 벌면 그 150에 15%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걸 줄여주니까 15% 이득인 거지.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6.5%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세라는 국세만 배우지만 내는 사람은 지방세도 같이 내니까. 그러면 150만 원에 16.5%로 곱하면 24만 7,500원이에요. 진짜 그 돈을 안 낸다고요. 부양가족이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안 그럼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49.5%인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최고 세율이 45니까. 그럼 이 사람 어때요? 그냥 70만 원 덜 내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나랑 배우자가 같이 있어요. 그럼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넣을까? 세율 높은 사람한테 넣어야죠. 왜냐면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두 명이잖아요. 형제가 있다고 해봐요. 나랑 형제랑. 그러면 뭐 형이 나한테 있다고 치면 형이랑 나랑 나중에 싸워요. 그래서 부모님 누구 이름으로 할래? 두 명밖에 못 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형보다 세율이 높으면 형 내 이름으로 하고 내가 용돈 줄게. 그렇게 하면 되지. 이해가 되면. 근데 그냥 이해 안 된 사람 뭐예요? 내가 형이니까 해야지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걸 납득시켜야 돼요. 그럼 내가 그냥 용돈 줄게 이래버려야지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로 가면 좀 복잡하지. 그러니까 와닿지 않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소득공제니까. 세액공제는 누가 받아도 똑같지. 그 세액을 깎아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인적공제라는 주제가 있는데 얘가 5점짜리로 나올 수 있어요. 5점짜리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했던 거는 그거였죠. 그 소득 급여 자료 입력. 기억나시죠? 월급 준 거 비과세 찾고. 그러니까 그 인적공제 5점짜리랑 급여 자료 입력 그 5점짜리랑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둘 중에 하나. 근데 급여 자료 입력을 많이 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10점짜리 문제 있죠. 10점짜리 문제는 인적공제랑 물적공제를 같이 내거든요. 거기서 인적공제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따로 낼 이유가 크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인적공제 문제를 따로 내면 좀 어렵게 내요. 그거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패턴은 급여 자료 입력을 5점으로 주로 내고
100점짜리는 인적이랑 물적을 같이 내는구나.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2번에 문제 5번에 1 사원 등록 있잖아요. 얘가 사원 등록? 웬 사원 등록이지? 아, 얘가 인적공제다. 얘 인적공제. 인적공제고요. 그러니까 그 2번 옆에다 5점 이렇게 써주세요. 5점. 문제 1 이렇게 써 있잖아요. 5점.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시면 문제 5번에 얘도 1이죠. 그러니까 얘도 5점인데 2번 아니면 4번 나온다고요. 5점짜리로. 그 다음에 5번 물적공제가 10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10점짜리는 고정이고요. 고정. 5점짜리는 랜덤이고. 일단 이 배점을 확인했고요. 이제 이 페이지부터 쭉 보죠. 왜냐면 이게 그 대충 기출만 돌리면 풀어지는 것 같은데요. 디테일 하나만 어려운 거 나와도 기본이 없으면은 못 찾아버려요. 그러니까 풀던 거는 그냥 관성으로 푸는 거예요. 이랬었으니까. 근데 그거 계속 되다가 어려운 문제 딱 하나 나오잖아요. 이게 왜 이런지 몰라버려요. 그게 그래서 지금 기초를 하는 겁니다. 자, 인적공제부터 볼게요. 종합소득공제라고 돼 있는 이것까지는 안 중요하고 그냥 소득공제만 표시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안 물어보는데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렸죠. 세율에 따라 다르다 이 뜻이에요. 세율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가 있고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이건 제목 옆에 따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적공제가 제목이잖아요. 이 옆에 따로 한 번 더 써주세요.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렇게. 저는 항상 그 처음에 다 보이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그래야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왜냐면 그 무슨 말인지 아실 건데 지금 인적공제가 두 개거든요. 기본공제랑 추가공제. 근데 지금 밑에 기본공제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추가공제가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한 번 더 써놓으면 아, 두 개가 있었지. 그 중에 일단 기본공제구나 이렇게 보시라고.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항상. 그럼 기본공제 한번 볼게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여기서 종합소득은 참고로 아세요. 이배사근 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중에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우린 근로소득자겠지. 자, 밑으로 갑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일단 여긴 안 나왔는데 기본전제는 여러분이 따로 좀 써놓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너무 당연해서 안 써놓은 거예요. 이해했으면 안 쓰셔도 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 그리고 그 범위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나랑 배우자가 있어요. 나랑 배우자. 그러면 내 위에 직계 존속 있고 내 아래 직계 비속 있고 내 옆에 형제 자매 있죠. 위 아래 옆은 되고 대각선 안 되고 대각선 안 돼요. 여기서 대각선이라고 하는 건 삼촌, 고모 안 돼. 옆으로 가서 위로 가서 옆으로 가니까. 그러면 여기 대각선 아래는 조카 정도 안 돼요. 범위 자체에서 탈락. 그러니까 일단 두 개. 주민등록표상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 안에도 들어와야 돼. 그러면 지금 내 쪽은 위, 아래, 옆이니까 이걸 데칼코마니로 딱 찍으면 배우자도 똑같이. 즉 쉽게 말하면 이거 설계를 아주 잘하잖아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어차피 따로 살아도 되니까. 나중에 설계 잘하잖아요. 7명만 한번 넣어봐요. 1000만 원 공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내세율이 45%요. 500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하고 혼자 공제세 받는 거지. 소고기 하나 딱 사주고. 말은 안 하고. 어차피 말해도 몰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도 잘 알면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좀 배워놓잖아요. 나중에 배우자랑 설계를 해보는 거야. 엑셀로 케이스를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뽑아보는 거야. 부양가족 몇 명 했을 때, 카드 얼마 했을 때. 다 다르거든요. 그럼 거기서 세금이 둘이 합쳐서 제일 적게 나온 걸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세무사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세무 2급 정도까지만 제대로 배워놔. 그렇게 잘 안 하겠죠? 네. 한번 보시면. 그럼 이 그림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 표 보시면 요건 이렇게 써 있죠. 오른쪽에 잘 보이게, 나이는 잘 보이잖아요. 옆에 소득 하나 보이게 표시해 주세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요건이 두 개 있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나이도 충족해야 되고 소득도 충족해야 되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보세요. 부분의 본인부터 보시면, 본인은 나이 요건이 둘 다 없죠. 무조건 150 해주고 시작해요. 본인. 뭐 알 필요도 없죠. 본인은. 그다음에 배우자. 배우자는 제가 괄호 안에 법률혼 써놨죠? 사실혼은 안 돼요. 혼인신고가 된 사람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이렇게 써놨죠. 왜냐면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배우자로 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세 번째 칸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데, 첫 번째 직계존속 아까 보셨죠?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인정해준다. 같이 사는 걸로. 네, 동그라미 2번 직계비속 입양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 형제자매 나머지라 그랬죠 아까. 대충 보시면 취학 학교 때문에 학교 기숙사 갔어, 뭐 질병의 요양 아파서 지금 요양병원 갔어, 이런 것들,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잠깐 나간 거는 그냥 같이 사는 걸로 봐줄게 이런 느낌이죠. 거의 이건 잘 안 나와요. 거의 뭐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그 자녀가 좀 많이 나오죠. 나이는 이제 다 아시죠?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당연하고, 이제 소득이 중요하죠. 소득은 투트랙으로 가잖아요. 원칙과 특례로. 원칙은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이죠. 그 제목에 다시 써놨죠 제가. 소득 금액 합계액 해가지고 괄호 안에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다 합친 걸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글자인데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왜냐면 소득세에서 관리하는 그 분류가 8개란 말이에요. 그럼 소득세법에서 소득금액이라고 하면 8개가 있겠지. 그걸 다 합친 게 소득금액이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과 소득금액이 다르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그래도 세무 2급 수업 들었으니까. 소득이 회계로 치면 수익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다 세금 때리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거 버느라 쓴 돈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종목에 따라 필요 경비를 빼주는 것도 있었고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 분류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뺄 거 빼고 남은 게 소득 금액이거든요. 얘는 회계로 치면 이익 개념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이익이 남았으니까 여기다 세금 때려야 맞죠? 그러니까 그 8개를 모은 게 소득 금액이라고요. 왜냐면 종목이 8개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상식적으로. 네, 그 말이에요. 그 8개를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 되니까 사실 없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8개 합치는데 100만 원 이기도 어렵겠다. 물론 거의 근로소득밖에 없긴 해요, 사람들이. 원칙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죠. 근데 2번은 특례죠. 이 8개 소득 중에 어떤 사람은 근로소득밖에 없대요. 근로소득밖에. 그럼 원래 한도가 100만 원이었는데 150으로 올려주죠?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 0이 있고 100이 있고 150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론상 내가 먹여 살린다고 하려면 소득이 없는 게 맞죠. 그래야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아예 없는 게? 원래 0이 맞는데 100까지 봐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100은 뭐 번 것도 아니니까. 근데 8개 중에 근로소득밖에 없어? 와, 넌 진짜 불쌍하다. 150까지 봐줄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넌 일 안 하면 돈이 없네? 이거잖아요. 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자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니까. 저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특례는 제가 표를 하나 더 그려놨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표 안에 표가 또 있죠? 여기서 뭘 표시하셔야 되냐면 총 급여액 500에 한 번 더 표시하시고 두 번째 줄에 마이너스랑 곱하기 70%만 표시하세요. 마이너스랑 70%만. 좀 봐봐요. 500만 원 옆에 100%라 쓰시고. 자, 그럼 500만 원이 100%인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70%를 빼주면 몇 퍼센트 남는 거예요? 30%죠. 150 옆에 뭐라 써야겠어? 30%.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구간은요, 70%를 빼줘요. 결과적으로 30%가 남는 소리지. 그래서 150까지 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둘 다 나와. 총급여액 500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근로소득 금액 150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 근데 그 두 개는 똑같잖아요. 헷갈리라고 그렇게 내는 거지. 그럼 한번 볼까요? 바로 적용해보 8번 봐보세요. 8번. 밑에 08번 있죠? 봐봐요. 근로소득 금액 500 이렇게 써있죠? 맞아요? 근로소득 금액이면 150이어야지. 총급여액이어야 500이잖아요. 헷갈린다니까. 맞죠? 그래서 8번 중요 표시해놓고 잘 봐요. 근로소득 금액 500이면 택도 없죠. 150 넘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착각해버리지 순간. 총급여액 500으로. 좀 틀리는 거죠. 그래서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뻔해요. 틀리면 이거 이렇게 틀리겠지. 근데 몰라서 틀릴까요? 착각해서 틀려요. 잘 봐두시고 그럼 이제 밑에 선지를 쭉 볼까요? 아까 한번 봤었는데 01번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냥 같이 산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2번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이 두 개는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1, 2번 묶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3, 4, 5, 6 이렇게 묶을게요. 3, 4, 5, 6 이건 그냥 조금 이것도 알아야 돼요. 3번은 인적공제 나이 판정 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제가 밑줄 그어놨죠? 1월 1일이 아니고 12월 31일 나이로 본다고. 왜냐면 우리는 나이가 항상 1년에 2개씩 있죠. 생일 지나기 전, 생일 지나기 후 있잖아요. 근데 생일 지난 후로 한다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나이가 2개인데 더 많은 나이로 본다 이 말이구나. 근데 이제 그 예외가 6번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름 그림 그리면 뭐 끝나는데 6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보세요. 6번은 2025년에 내가 생일이 언젠간 있겠죠? 근데 생일 지나기 전에는 20살이었다고 해볼게요. 생일 지난 후는 21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2월 31일은 21살인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20세 이하가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근데 6번 봐봐요. 나이 판정시 해당 과세기간 2025년에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이쪽 좀 봐준다고.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해놓고 21살까지 봐주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도 강의 듣고 알았어요. 그 말이구나. 이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왜냐면 3번과 6번이 충돌하잖아요. 알아야 충돌 안 하지. 그러니까 3번이 원칙인데 4, 5, 6이 예외인 거예요. 법이 진짜 이게 짜증난다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해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되면 진짜 답답해요. 풀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말입니다. 나온 적이 있어서 그냥 충돌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단 3번은 중요해요. 3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장애가 치유된 자. 이것도 이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 있잖아요.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좀 나을 확률이 좀 낮죠, 많이. 근데 여기서 그 소득세법에서 장애는 잠깐 보고 올게요. 그 3페이지 잠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박스 두 개 사이에 별표에서 장애인 있죠? 그 표시는 뭐예요? 장애인. 장애인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에 장애인만 표시해봐요.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3번에 밑줄 쳐놨죠. 거기만 읽어봐요. 밑줄 친 데만.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장애인 아니죠, 원래. 근데 소득세법은 이 사람을 장애인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액공제 많이 해줘요. 소득공제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뭐 중병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내가 암 환자다. 그러면 내가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맨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겠지. 그럼 장애인으로 해줄게. 더 공제 받아가.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치료가 가능하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장애인이니까 치료가 되는 거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기 싫어서 난리를 치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장애 치료는 거의 안 된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중병 환자는 나을 수도 있죠. 백혈병도 완치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그럼 이것도 느낌이 좀 비슷하죠. 장애가 올해 치유가 됐으면 12월 31일에 장애인 아니죠. 근데 뭐라 그래요? 치유일 전날로 가래. 그럼 이 사람 치유 안 된 거죠. 그럼 올해까진 장애인으로 봐준다고. 올해까지 공제 받아가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있죠. 그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예외는 조금 더 봐주는구나. 21살도 봐줬잖아요. 장애인도 올해까진 봐주는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는 안 되겠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4번은 잘 안 나오는데 5번은 문제에서 좀 잘 나와요. 5번. 사망. 사망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죽는 거 당연한 거니까. 이때는 또 어때요? 사망일 전일이래. 그럼 올해 사망했으면 12월 31일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요. 말소했으니까. 근데 주민등록번호 딱 써놨거든요. 왜냐면 올해까지는 해주니까. 왜? 사망일 전일로 가버리죠. 사망일 전일이면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 치유랑 사망은 올해 하루라도 그 상태였다면 올해까지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올해까지는 해줄게 느낌. 뭐 말문제 위주로 나오겠고, 근데 5번은 그 인적공제 문제로도 나와요. 이제 6번 받고 7번 가볼게요. 7번. 7번 뭐 그냥 있는 말인데 7번은 기본공제 대상의 판정에 있어서 소득금액 합계액이죠. 소득금액 합계액. 그러니까 소득금액이라고만 해도 소득금액 합계액이에요, 원래. 근데 그게 종합퇴직 양도라고 말씀드렸었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넣어놨어요. 이런 말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8번은 아까 보셨고, 다른 소득은 없는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150까지 봐주는 거였다.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이 없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3페이지. 이제 추가 공제가 나오죠. 기본 공제 다음에 추가 공제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추가 공제는, 이건 중요해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방금 나이 소득을 뚫고 온 사람만 이것도 받을 수 있어. 그럼 혹시 내가 내 가족 중에 기본 공제 못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추가 공제는 아예 못 받는 거지.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름이 추가잖아요. 추가.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보통 옛날에는 혼자 고기 먹으러 많이 갔는데 고깃집 가면 그거 있죠. 첫 주문 2인분 이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2인분을 딱 시켜요. 근데 부족해. 1인분 더 시킬 수 있죠. 추가는 1인분 되죠. 왜요? 추가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있어야 추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그럼 내가 2인분 처음에 안 시켜놓고 1인분 추가요 하면 줘요? 그럼 추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본이 없으면 추가도 없다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또 해줄게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경로우대 70세 이상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쳐봤죠. 나이가 저절로 입력되죠.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뭐 100만 원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공제 금액은 안 외우셔도 돼요. 아까 150도 모르셨잖아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장애인
나이 요건 무관 이게 중요합니다. 나이 요건 무관. 뭐 외우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자랑 장애인이랑 똑같다 라고 그냥 묶어버렸어요. 왜냐면 배우자도 나이 안 보죠. 장애인도 나이 안 보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외울 게 줄어들잖아. 그리고 안 틀려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배우자 나이 안 보는 건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럼 장애인이랑 묶으면 둘이 똑같았지 이렇게 안 틀리지. 근데 차이는 있어요. 배우자는 기본 공제 라인이고 장애인은 추가 공제 라인이잖아요. 그럼 뭐가 똑같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 똑같아져요. 그럼 배우자는 이의가 없죠. 기본 공제만 되고 추가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장애인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럼 장애인은 소득을 안 본다 그랬죠. 그러면 소득을 만약에 통과하면 장애인이 기본이랑 추가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많아 버리잖아요. 그냥 둘 다 안 되는 거지. all or noth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써놨어요. 소득 요건 충족 시 둘 다 된다. 그럼 소득 요건 불충족 시 둘 다 안 된다. 그럼 극과 극이죠. 왜냐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기준이 나이를 안 보니까. 그럼 그거 되면 다 돼. 그거 안 되면 다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배우자랑 똑같다 생각하셔도 돼. 공부량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200이에요, 200. 실제로는 금액이 꽤 큰 거죠. 그 다음, 왜냐면 돈을 많이 쓸 테니까. 장애인한테 쓰는 돈이 많을 테니까. 경로 우대자도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셔야 될 거는 본인 대상이네요. 나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 부녀자 공제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여자일 때만 해주는 겁니다. 밑에 한부모 공제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 제목에 왼쪽 두 개 묶어보세요. 부녀자랑 한부모 이렇게 묶어보세요. 묶어가지고 화살표를 그 밑에 장애인 1, 2, 3 밑에 부녀자 공제 별표 2개짜리 거기다 화살표를 쏘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봐요. 부녀자 공제랑 한부모 공제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를 해준대요. 이유는 한부모가 금액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2번은 안 해줘도 그래도 큰 걸로 해줄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중복 공제가 안 된다는 뜻이네. 맞죠? 이거 자체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게 이 말은 이제 맞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 한부모 공제랑 부녀자 공제는 중복 공제가 안 된다. 그렇게 해도 맞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좀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하니까 그러면 이건 또 안 궁금합니까? 경로 우대랑 장애인이 겹칠 수도 있는데 그건 중복 공제가 돼요. 그러면 왼쪽 2개 묶어서 중복 공제 이렇게 써놔요. 경로 우대자랑 장애인 묶어서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70세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한 명이 다 받아가요. 근데 이 본인 대상인 2개 있잖아요. 걔는 안 해준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장애인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경로 우대자일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세무사 시험에 본인이 72세 이렇게 나와요. 못 보면 그냥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는 막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부터 봐야 돼요? 본인이 장애인이냐, 본인이 경로 우대자냐, 본인이 부녀자냐, 본인이 한부모냐 이거 보고 다른 가족 봐야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아서 마치지 출제자가 각 잡잖아요. 합격률 11% 제가 말씀드렸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렇게 되면 합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합격한 사람이 있잖아요. 11%가. 그런 사람들이 찐이긴 하겠죠 진짜. 그럼 부녀자 공제를 보시면 1번이 제가 주로 나온다 했죠. 근데 이거는 눈에 잘 띄게 3개로 또 나눕시다.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를 동그라미 1번 달아놓고 배우자가 있다 동그라미 2번, 여성 3번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문제 낼 때는 거의 1번을 냅니다. 근데 2번은 왜 굳이 넣어놨냐면 2번은 조건이 5개라 잘 안 내거든요. 2번은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배우자가 없는 라인으로 가버리죠. 위쪽은 있는 라인, 밑에는 없는 라인. 그리고 여성인 것도 똑같죠? 근데 더 붙어요, 2개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고 세대주까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까다롭죠. 그러니까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이걸 왜 해놨냐면 동그라미 2번 라인이 돼야 한부모 공제랑 겹치거든요. 동그라미 1번은 배우자가 있다며. 배우자가 있는데 어떻게 한부모야? 배우자가 없어야 한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2번은 조건이 5개인데 그 중에 배우자가 없는 이랑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 이거 있죠. 이 2개가 한부모 공제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겹칠 수 있겠지. 그럼 겹치면 한부모 공제를 해준다고. 그리고 또 주의하실 거 한부모 공제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옆에 따로 써도 돼요. 한부모 공제 옆에 공간 있잖아요. 소득 요건 없음 이렇게 따로 써두셔야 돼. 왜냐면 이걸로 장난쳐요. 한부모 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낸다고요. 좀 헷갈릴걸?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이해했어요. 소득금액이 왜 부녀자니 있냐? 그냥 여자라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한부모는 그래도 이유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좀 해주려고 밀어준다. 근데 부녀자는 그냥 여자인 게 이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본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외워야 되니까 의미 부여를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박스로 내려가서 문제를 봅시다. 09번 추가 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번호 매길게요. 기본 공제 동그라미 1번, 추가 공제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1번이 있어야 2번이 있다 그 말이에요. 1번이 없으면 2번도 없지. 그 다음에 10번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네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러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도 나와야 되죠. 아까 풀었던 거네. 부녀자 공제 못 받죠.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이 응? 뭐야? 왜 이렇게 써놨지 답을? 내가 한부모 공제랑 헷갈린 것 같은데 답을 한번 파악을 해보죠.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이 틀렸죠 지금. 소득 의무에 불구하고 이게 아니. 맞아요 맞아요. 이거 착각했네. 문제 이거 표시할게요.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이거 표시해봐요. 배우자 소득은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나도 이거 헷갈릴 뻔했네. 헷갈렸죠 이미.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을 때라고는 말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연봉 10억이어도 돼요. 부녀자 공제는. 근데 이거 진짜 안 풀어보면 문제 나오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3개로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배우자 연봉 10억 써 있잖아요.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버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해버려. 그럼 안 돼요. 그냥 해주는 거야. 내 소득만 봐요. 네 소득은 상관없어. 그 말입니다. 왜 넣어놨네 했네요. 넣어놓는데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의 소득이었다. 배우자의 소득. 그 다음에 11번. 종합소득 금액이 3,500이네요. 그럼 이거 보고 부녀자는 물 건너 갔다 생각해야죠. 근데 보니까 배우자가 없는 이야기라네. 한부모 공제는 되죠. 한부모 공제는 2개만 충족하면 돼요. 따로 또 표시할까요? 배우자가 없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다. 2개. 이것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또 이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에 23세야 그럼 또 안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이죠. 그러니까 나이 소득, 그러니까 어린애가 있어야 된다고. 애가 장성했으면 지가 알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드시겠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방금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12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겹치면 센 거 하나만 해준다. 한부모 공제만 해준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4페이지예요.
이제 요거는 그 방금은 그 뭐 나이 관련된 거랑 추가 공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 4페이지는 그 우리 가족들의 소득 따질 때 그리고 이걸 좀 전제로 아셔야 됩니다. 뭐 빈칸을 좀 적어두셔도 좋은데 그 소득이 8개 있잖아요. 8개. 8개는 다 안 쓰고 이제 6개 합치면 종합 소득이 되잖아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쳐서 종합 소득. 그다음에 퇴직 소득, 양도 소득 이렇게 있죠. 이 세 개의 소득이 있죠. 8개를 3개로 나눈 거예요. 6개, 1개, 1개.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과세하냐면 얘는 종합 과세를 해요. 당연한 말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종합소득이니까 종합과세 하겠지. 근데 얘 둘은 분류과세예요. 얘 분류과세 따로, 얘 분류과세 따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덩어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건 거죠. 6개는 하나로 봐버리고 나머지 1개씩은 따로 따로 하니까 세 덩어리지.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세율 대충 말씀드렸죠. 세율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거를 외워야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세율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율표가 누진 그 뭐지? 누진 세율 뭐라 하더라? 하여튼 세율이 그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건데 이 세 덩어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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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거예요. 그게 덩어리의 의미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냥 소득세를 8개를 한 개로 합치면 덩어리가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겠지. 누진되면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근데 세 덩어리로 쪼개주면 어떻게 돼? 시작을 3번을 하잖아요. 그럼 6% 맞는 구간이 3개가 되니까 세율이 적어지겠지. 이해되시죠? 왜 얘네들은 따로 하죠? 퇴직이랑 양도는 내가 몇 년에 거쳐서 번 걸 수도 있는데 그걸 1년에 때려버리면 억울하죠. 얘 둘은 그 결집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아파트를 10년 동안 보유하다가 1억을 벌었다고 해봐요. 10억짜리를 10년 갖고 있다가 11억에 팔았어. 그럼 이거 내가 1년 동안 번 거예요?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종합에 섞어버리면 억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다시 0부터 가야 된다. 퇴직도 마찬가지죠. 내가 퇴직금을 몇 년 일해서 받은 거잖아요. 공식이 다 복잡해요. 퇴직도 공식이 있고 양도도 있어요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얘는 분리과세도 있어. 이렇게 돼야 돼요. 정리가. 자, 그럼 첫 번째 말장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틀렸죠? 분류과세죠. 얘네들은 들러리예요. 분류과세 끝. 안 물어봐. 그 더 이상. 얘 둘은 분류과세로 끝이에요. 그 외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제 메인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종합과세랑 분리과세의 차이.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서 분리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6개를 합쳐서 1년 동안 합칠 거 아니에요. 12월 31일까지. 그래야 얼만지를 알고 세율을 때리죠.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돼야 안다고요.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내년 5월에 하는 거예요. 12월 31일이 돼야 하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내가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세금 내기 싫거든요. 복권 당첨된 거. 근데 어떻게 해? 이미 내버렸죠. 농협 본사에서 떼고 주는데? 그러면 나는 이미 세금을 내버렸잖아요. 그럼 이 세금 내고 받은 돈 있죠? 그럼 이걸 또 종합과세 넣어? 그럼 나 세금 2번 맞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내가 원천징수를 당하긴 싫었지만 당했죠, 이미. 그걸로 세금 다 낸 거죠. 그럼 난 이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세금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받은 돈, 복권 당첨금. 그럼 얘는 분리돼야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종합과세는 12월 31일까지 모으고 있는 애들이라고요. 계속 모아서 12월 31일 날 한 번에 때리려고 세금을. 근데 내가 복권에 당첨됐어요. 근데 내기 싫은데 세금을 이미 내버렸죠. 그럼 끝났잖아요. 그럼 이 받은 돈은 종합과세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안 그럼 세금 또 내란 소린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원천징수로 끝내버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복권같이. 그런 애들은 그걸로 세금 다 냈으니까 종합과세랑 별개로 걔는 끝났다고. 그러니까 얘는 종합소득으로 안 들어가요. 소득으로 안 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라고요. 종합과세에서 분리됐다고. 왜냐면 분리과세를 종합과세에 넣으면 안 되니까. 그 말이에요. 원래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구조를. 그냥 뭐 다른 건 시키면 되니까. 뭐 아시겠죠? 대충 아시겠죠? 그래도 소득세 배웠다고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흐름 정도는. 굴러가는 걸 알아야 되지. 디테일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외우면 되지 그냥. 이런 거가 중요하니까. 자, 그럼 이것만 보고 좀 쉽시다. 자, 복권 당첨금.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갖고 왔어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복권 당첨금 200 이하는 그냥 비과세예요. 그냥 대놓고 세금 안 걷어요. 혹시 그 5,000원 당첨돼 보셨어요? 5,000원도? 난 당첨 많이 돼봤는데. 그럼 5,000원에서 세금 떼고 줘요? 그냥 주잖아. 200만 원 이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원래 내야 맞잖아요. 당첨됐으니까. 200 이하니까 아유 그냥 5,000원짜리 하나 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5,000원 받은 거랑 똑같으니까. 참고로 복권은 또 면세입니다. 그 가끔 나와요. 그 다음에 200을 초과했어 그럼. 자, 200을 초과했습니다. 그럼 이제 3억 이하는 20%. 정확히 말하면 22%. 지방세도 들어가니까. 3억 넘은 건 33%. 자, 미리 계산해 놔봐요. 언제 당첨될지도 모르니까. 뭐 계산해 놓는 거지 미리. 근데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죠. 이 말은 원천징수로 끝났기 때문에 종합과세 소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무조건 분리과세라 써놨잖아요. 이건 듣기만 하세요. 얘는 완납적 그 원천징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권 받을 때 세금 내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럼 그 낸 게 완납이 돼버린 거야. 아무도 이제 세금 얘기 안 해, 나한테. 그게 완납적 원천징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는 완납적 성격이 좀 많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일단 원천징수 해놓고 나중에 미세율로 다시 계산하자 이런 애들이 또 있어. 그건 예납적이라 그래요. 일단 거둔 거야. 증거 남기려고. 그게 그 금융소득이거든요. 한번 금융부터 보자. 금융. 세 번째 칸에 금융 있죠? 자, 금융소득은 이자랑 배당을 합친 걸 말해요. 돈으로 돈 버는 거. 불로소득. 그러니까 필요경비 0이라 써놨죠? 그래서 얘네들은 소득이랑 소득금액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말문제로 나와요. 금융소득은 소득과 소득금액이 같다. 필요경비가 0이니까 이건 이해하면 되잖아요. 뭐 당연한 말이니까. 내가 이자 받느라 뭐 얼마 썼어? 돈 하나도 안 쓰잖아요. 복권은 1,000원이라도 쓰지. 그럼 원천징수가 됐다. 이 말은 국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국내 은행한테 이자를 받거나 국내 회사한테 배당금을 받잖아요. 그럼 원천징수를 해. 왜냐면 우리나라 법을 아니까. 세법을 아니까. 근데 밑에 원천징수 X 있죠. 이거는 이제 외국 법인이나 외국 은행에서 이자 배당받을 때. 얘네들 우리나라 세법 모르니까 그냥 줘버리거든요. 그럼 원천징수 X 하면 외국에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증거가 없잖아. 그럼 전액 종합과세예요. 1원을 받아도 바로 종합과세로 가버려. 그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국내에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나버리죠. 14% 떼고 끝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원천징수했으니까 증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2천까지는 봐주는 거야. 근데 외국 애들은 아예 해버리질 않죠. 알 수가 없으니까 다 넣어야지 그냥 종합으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빠가 60세인데 배당 소득이 2천 있다. 그럼 통과죠? 국내면 통과지. 해외에서 받은 거다. 원천징수 되지 않음 이러면 바로 탈락이에요. 그럼 소득 금액이 2천인 건데 100만 원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받은 건데 원천징수가 된 배당금이면 2천도 되지. 근데 그게 외국에서 받았고 원천징수 되지 않음 이렇게 나오면 전액 종합소득금액이 돼버리잖아요. 전액. 그럼 100만 원은 이미 넘었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다고. 그 내면 다 틀리니까. 그럼 국내로 다시 와봐요. 자, 국내로 오면 2천만 원 이하면 14%, 정확히는 15.4%겠죠. 은행이 떼고 주거든요. 그걸로 끝이야, 끝. 여기에 대해선 세금이 없어요. 근데 2천 넘는 사람도 많겠죠. 이자로 막 몇 억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 줄 때 15.4%만 떼요, 일단. 근데 2천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기 세율로 다시 계산을 해. 그럼 15.4%로 뗐던 걸 빼고 내라 그래. 그러니까 기납부세 개념이라 그러는데 그건 예납적이 돼요.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2천 이하면 완납이고 2천 넘으면 예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그만큼 받는 사람들은 세율이 45%일 거거든요. 그럼 그걸로 맞기 싫으면 2천으로 조정하라고. 그럼 14로 끝내줄 테니까. 뭐 그런 의미예요. 네, 좀 쉬다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이 종강인 거 아시죠? 시험은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간절한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계속해서 볼게요. 그럼 금융소득을 먼저 이해를 해봤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 뒤에 절차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뭐 금융소득은 그 외국에서 뭐 받았다, 원천징수 안 했다, 그러면 전액이 소득금액이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왔었나? 저는 문제를 하도 많이 봐서 헷갈리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내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복권으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복권은 200 이하면 아예 비과세고 200이 넘어도 무조건 분리과세로 완납적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 금액은 무조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권 당첨금 제목 밑에다가 종합소득 금액 0 이렇게 써두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이니까. 그러니까 복권 당첨금이 나왔다. 그냥 종합소득 금액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액 상관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결과만 내고 외우면 되니까. 네, 그 다음은 일용직 근로소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도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종합소득 금액 0입니다. 둘이 그냥 묶어놓으면 되겠죠? 둘이 맨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차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근데 이건 좀 기억을 합시다.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소득은 보통 그 하루당 돈 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일당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루당 15씩을 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최대한 깎아주겠다는 느낌이죠. 이건 그냥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가끔 일반 점표 문제에 일용직 근로자를 뭐 고용하고 뭐 얼마를 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잡급, 답이 잡급인데 근데 이렇게 나와.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말 것 이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두 명한테 15만 원씩 준 거야. 그럼 원천징수가 없지. 저 사람은 세금 낼 게 없으니까. 근데 6% 보이세요? 그것만 하나 표시해놔봐요. 이거 최저세율이거든요. 아까 1,400까지가 6%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저세율이 6%인 것 정도는 알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그러니까 일용직은 너네 그냥 6%로 끝내 이거거든요. 최저세율이구나 정도는 좀 기억을 해봅시다. 일용직은 뭐 그냥 결국은 0이고요. 금융소득은 2천 이하일 때만이죠. 그러니까 얘는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만약에 우리가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이자를 2천을 딱 받잖아요.
그럼 14% 세금 15.4% 떼이고 종합소득 금액은 0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2천만 원 플러스 1원을 받은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2천만 1원이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외국에서 받은 건 단 1원을 받아도 바로 종합소득 금액이에요. 그냥 원천징수가 안 됐으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조심해요. 왜냐면 딱 2천으로 낼 거거든. 그럼 2천도 된다는 건 아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치사한 게 딱 그 금액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 100만 원 주잖아요, 보통. 100만 원 이하인 걸 외우라고 그걸 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배당 소득도 2천만 원까지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금융. 그리고 얘네들은 이름 자체가 필요 경비가 0이니까 전부 다 소득 금액이죠. 그러니까 바로 소득 금액이 돼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이것도 좀 간간히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기타 소득 금액 보세요. 네 번째 칸에 제목 보시면 소득 금액에 밑줄 쳐놨죠. 소득 금액이니까 뺄 거 뺐단 소리죠. 그러니까 잘못 써놨네. 죄송해요. 금융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이겠지. 제가 조교가 없이 책을 만들다 보니 찾아내는 게 다행이네요. 그래도. 자, 기타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뺐습니다. 그러면 그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조건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저는 이렇게 낼 거예요. 여긴 안 써놨네. 필요 경비를. 보통 시험에 원고료가 좀 나오는데, 원고료. 원고료하고 앞에는 꼭 이 말이 붙을 거예요. 일시적인. 왜냐면 일시적으로 받아야 기타 소득이거든요. 맨날 받으면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작가야. 그럼 뭐 매달 원고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내 일이죠. 그럼 사업소득이 돼요. 근데 어쩌다 한 번 원고한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저처럼. 책 좀 내주세요. 아, 알겠어요. 하면 일시적인 거 맞죠. 그래야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은 기타 소득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복권도 가끔 당첨되지 뭐 맨날 가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 번의 느낌이 있어요. 어쩌다 한 번. 그러면 원고료를 제가 연습 문제 만들고 있었는데 그건 안 드렸는데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750을 받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750. 이렇게 딱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타 소득 금액부터 구해야 돼요. 얘는 기타 소득이거든요. 맞죠? 기타 소득.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을 구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말씀드린 적 있는데 원고료는 필요 경비를 60%를 인정해 줍니다. 그냥 인정해 줘요. 네가 60%는 썼다 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그 말은 40%만 남는다는 소리지. 60%를 빼니까. 그래서 나온 금액이 300이에요. 일부러 딱 300 맞춘 거예요, 지금. 예시를 하나 써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 갖고 또 뭔가를 기다려야 되죠. 기타 소득 금액이 300 이하네? 그럼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했으면 종합소득 금액 0. 분리과세를 선택했으면 분리과세니까. 그러면 복권이랑 일용직 근로처럼 분리과세로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연습 문제 만들다 이렇게 냈거든요. 엄마가 원고료를 받았다. 네, 이렇게 괄호 열고 엄마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엄마는 종합소득을 선택했다. 이렇게 냈어요. 그럼 소득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300인 거잖아요. 종합소득을 선택하면 이 금액이 종합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 넘었죠? 그럼 안 되지. 그걸 보시면 100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100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리 과세면 무조건 0이지. 분리됐으니까. 그건 쉽잖아요. 근데 분리 과세만 생각하고 있다가 종합 과세 봐버리면 놀란다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어떡하긴 300이 되는 거지, 그냥. 알겠죠? 금융소득도 그랬잖아요. 2천 넘으면 그 2천 그대로 종합소득이 된다고. 이름 자체가 종합소득이잖아요.
원래 6개를 합쳐야 된다니까, 원래. 그러니까 분리 과세가 이상한 거지. 원래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종합과세, 그러니까 분리과세 선택 안 하면 종합과세지, 그냥. 그럼 300이니까 100 넘었으니까 탈락, 이거지. 그 말이에요. 아니면 또 이렇게 낼 수도 있죠. 원고료 2,000 받았다. 그럼 뭐 택도 없이 분리과세 선택이 안 되죠? 그냥 뭐 안 되는 거지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 정도는. 근데 애매하게 일부러 750으로 낸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300 걸리게. 그리고 계산하게 해놓고 사실은 분리과세 선택 안 했지롱 이렇게 끝내버려. 그럼 안 되는 거지. 근데 솔직히 750 보면은 분리과세 선택 안 됐다 그러면 100일 리가 없잖아요. 750이. 그럼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푸는 게 맞죠. 그러니까 40% 곱하는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원고료 나오면. 이거 원고료 좀 자주 나왔었어요. 그냥 기타 소득이 많은데 그 가족 중에 받을 만한 게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원고료는 꼭 40%를 곱한 금액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또 추가적인 게, 이 정도면 뭐. 그리고 그 아래는 이제 상관이 없긴 한데, 만약에 그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이 되잖아요. 5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비과세예요. 세금 안 내요. 근데 상관은 없죠. 내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이제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 5페이지 가서. 일단 그 5점짜리 중에서 인적 공제는 싹 다 긁어봤어요. 그 최근 것만. 최근 것만. 너무 옛날 거는 좀 올드해가지고. 보시면 122회죠, 이번 문제가. 저번 거. 근데 합격률이 40% 정도 됐어서 별로 긴장감은 없는 회차였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연도도 써놨습니다. 2025년이고 그 첫 번째 줄에 한번 봐봐요. 부양가족은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건데.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뭐 되는 건 다 자기가 받겠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갖고 가고 형 말고 내가 다 받는다. 이 말이죠. 당연한 전제고. 그럼 하나씩 볼게요. 본인부터 한번 보세요. 일단 성별부터 확인해요. 남자죠. 그럼 부녀자는 없어. 그리고 바로 그 배우자 있는지 봐요. 한부모도 나가리. 이 습관을 들이세요. 주민등록번호 보고 남자면 패스. 배우자 있으면 패스. 왜냐면 부녀자도 한부모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은 없어, 아무것도. 이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보통 그냥 내려가거든. 그냥 내려가면 안 돼요. 부녀자, 한부모 체크하고 내려가기. 왜냐면 옛날에 이렇게 문제 낸 적이 있어요. 배우자 칸이 있는데 기고에 작년에 사망 이렇게 써놨다고요. 그럼 배우자가 있긴 있어. 근데 작년에 사망하면 없는 거지 지금. 이름만 있는 거죠. 그럼 한부모 공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한부모 공제 내면 진짜 거의 다 틀리거든요. 진짜로. 생각을 아예 못해. 한부모 공제인지. 그러니까 무조건 한부모 부녀자 체크하는 습관 들이세요. 꼭. 그럼 본인은 패스. 그 다음에 배우자 내려갑니다. 나이 상관없죠. 근데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진짜 옛날이긴 한데, 제가 세무 2급을 한 번에 붙었어요. 합격률 19%일 때, 기출문제 30개 보고 갔거든요. 떨어질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그, 요소가 하나, 그, 세 개 있잖아요. 나이, 동거 여부, 소득. 하나마다 다 동그라미 OX 쳤어요. 뭐 때문에 되고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다 동그라미 X를 쳤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결과만 동그라미 X를 친 게 아니고 하나하나를 다 분해해서 넣었다고요. 그래야 다른 문제가 나와도 맞히지. 이해되셨죠? 결과만 적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럼 나중에는 왜 되는지 몰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분해해서 봅시다. 자, 배우자. 그래서 저는 배우자 나오면 주민등록번호에 X를 쳤어요. 88에 X를 친 거지. 나이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표시해야 돼요. 안 되는 거랑 상관없는 것도 표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 되면 X다 아니면 상관없다면 세모를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약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랑 아닌 거는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이 없는 거지 지금. 그러면 상관없다는 세모로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된다는 O, 안 된다는 X, 상관없다는 세모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88의 세모.
그리고 배우자 동거의 세무. 이유 아시죠? 동거 여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소득 보세요. 일용 근로소득 600. 일용 근로소득은 10억 있어도 동그라미죠. 일용 근로소득의 동그라미. 600은 아무 의미 없죠? 그런 식으로 표시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만 계속 보는 거야. 계속. 근데 그냥 이름 왼쪽에 보통 동그라미 X 치거든요. 그럼 다시 봐야 돼. 계속. 볼 때마다 새롭게 봐야 돼요. 원래 복습은 시간을 안 쓰는 게 묘미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복습하는데 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럼 오늘 공부를 못해, 복습하느라. 맨날 똑같은 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 구석기는 잘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복습 시간을 줄여야 오늘 진도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보기 편하게 하는 거죠, 복습은. 그 다음, 모친 가봐요. 나이는 제가 지금 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 나이는 약식으로 구할 때 종이로 푸실 때, 지금이 25년도잖아요. 그러면 저는 125 이렇게 쓰고, 나이가 지금 모친이 61이죠? 그럼 61을 빼면 돼요. 125 빼기 61 하면 된다고. 2025 빼기 1961이랑 125 빼기 61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풀 때. 그러니까 우린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을 쓰니까. 근데 지금 종이로 풀 때는. 제가 구해드릴게요. 64예요. 엄마는. 그냥 나이 써두셔도 되죠. 64니까 동그라미. 나이는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리고 주거 형편상 별거는 동그라미 쳐야 되죠. 주거 형편상 별거니까 인정이 되는 거죠. 모친이니까. 아니면 모친이랑 연결해도 좋겠죠. 주거 형편상 별거는 모친이니까 인정이 되는 거다. 배우자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2025년 5월 사망. 그럼 하루라도 살아 있었죠? 올해까지는 살아 계신 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소득만 따지면 돼요. 소득만. 자, 주권 상장 A사 배당 소득 금액 1,500. 아무 말 없으면 원천징수 된 거예요. 그럼 2,000 이하죠? 그럼 동그라미지. 얘는 배당 소득 금액 1,500까지 같이 동그라미를 쳐야 되죠? 자, 표시하는 법 아시겠죠? 저는 의미가 있는 부분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이 안 중요하고 일용근로소득이란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안 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디테일하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죠, 당연히. 칼같이 잘라버려야 돼요, 범위를. 그러면 모치는 통과죠? 혹시 할까봐 혹시 해서 말씀드린데 여기 상장 써 있죠. 상장. 상장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올라가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가 1인주 이제 이번 문제 다시 보면은 네, 뭐 본인은 부녀자도 아니었고 한부모도 아니고 배우자는 나이 상관없고 동거 상관없고 퇴직소득 금액은 통과 이렇게 봤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은 밑에 그림이 좀 작긴 한데 김이호는 나이가 12살로 돼 있네요. 나이는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 동거는 세모죠. 소득 없으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딸도 뭐 나이 뭐 되겠죠. 어리니까 나이 동그라미 동거 세모 소득 없음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부친입니다. 부친은 김경식인데 나이가 79예요. 79. 나이 동그라미고 굳이 경로자는 표시 안 해도 되죠. 원래 저절로 되니까. 주거 형편상 별거도 동그라미 아니겠습니까? 존속이니까. 소득 없음도 동그라미죠. 그 다음에 장애인에는 2번이라고 붙여줍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전쟁 중에 상처 나신 분 뭐 그런 뜻인데 2번 장애인입니다. 왜냐면 아까 1번 밑에 해답 그림 있죠. 조그만한 거. 거기 보시면 1 보이세요? 장애인 밑에. 장애인 1번 장애인 한 명이 아니고 그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죠. 그게 1번 장애인. 근데 지금은 해설을 보세요. 2 써있죠. 2. 상이자. 국가유공자법 이건 2번 장애인. 이거 안 바꾸면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장애인 1, 2, 3 있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치료를 항상 요하는 사람은 3번이었죠. 뭐 그런 식으로 번호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장애인. 왜냐면 장애인 표시하면 1번으로 들어가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안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는
올해 돌아가셨어요. 이게 연도가 2024년인데 제가 문제에 그래서 앞에 써놨어요. 일부러. 24년이라고. 올해 돌아가셨으니까 올해까지는 계신 것처럼 하면 되죠. 주민등록번호는 원래 없어요, 지금. 그다음에 모친은 이연화 75세라고 돼 있습니다. 75세. 나이는 동그라미거든요. 그다음에 주거 형편상 별거도 동그라미죠. 이거는 장애인 때문에 나이가 상관이 없다라고 가야 되는 거 상관없죠. 동그라미나 세모나. 그다음에 양도 소득 금액 1,000만 원. 이건 뭐 바로 나가리죠. 소득 금액 100만 원 넘었잖아요. 여기다 X네. 양도 소득 금액 1,000만 원 X. 100만 원이면 되죠. 1,000만 원이면 안 되고. 그러면 어머니는 이제 모친은 장애인 3번 장애인인데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소득이 안 됐죠? 그러면 추가 공제고 나발이고 없죠. 둘 다 되거나 둘 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안 된다가 끝이에요, 그냥. 엄마는 안 돼. 소득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이제 장모가 나왔죠, 장모. 배우자 부모님까지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보니까 한수희는 나이가 73으로 돼 있죠? 나이 동그라미고, 주거 형편상 별거 동그라미고, 총급여 500만 원. 드디어 나왔죠. 동그라미. 총급여 500만 원은 되죠.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 옆에 써둘까요? 총급여 500 옆에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 같다 표시해서 등호 표시하고 근로소득 금액 150만 원. 둘 다 잘 나오니까 보통 총급여로 주긴 합니다. 그 다음에 형으로 가보면 역시 형으로 주고 나이가 안 되니까 장애인을 줬죠. 그럼 이번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1번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득이 중요한데 동거도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나이는 세모가 됐죠. 장애인 때문에. 동거는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일용근로소득 금액이 720이면 없는 거죠. 종합소득 금액 0, 그럼 동그라미죠. 일용근로소득만 동그라미 치면 되죠. 금액 상관없이. 여기 15억 써 있어도 0이잖아요. 뭐 별로 안 어렵죠? 5점짜리 이렇게 나와도. 또 한번 볼까요? 6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그냥 포인트만 좀 볼까요? 포인트. 6페이지에 3번 한번 보시면 111회인데 요거는 그 아들만 봅시다. 아들 김은수 보이시죠? 나이는 될 것 같고 김은수 나이는 동그라미가 됐고요. 그 분리과세 기타 소득 200 보이시죠? 그럼 이거 보고 뭔 생각해야 돼요? 되니까 했겠지. 분리과세. 그럼 소득 0이죠? 통과. 유학 중 상관없죠. 아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아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갑시다. 나머지는 그냥 혼자 보실 수 있죠. 어차피 계속 반복이니까. 그럼 4번 가보시면 이번엔 2점짜리 문제죠. 세무 1급 건데 근로자인 백남봉 씨는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기본공제를 찾아보세요.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배우자. 배우자는 나이가 상관없으니까 말을 안 해줬죠. 그리고 로또 1,000만 원 당첨됐대요. 소득 없는 거죠? 통과. 1번은 동그라미죠. 그 다음 2번. 자, 구청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어머니네요. 그럼 나이 62세 통과. 일용직 급여 통과. 얼마든 상관없죠. 일용 근로소득은. 다음은 3번입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자, 한번 보세요. 퇴직소득 금액, 퇴직소득이 90 있대요.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앞에 보시면 총급여 300 있죠. 이거 소득 금액으로 바꿔야 돼요. 기억나세요? 70% 빼줬던 거? 그럼 30% 곱해야 되죠. 곱해보세요. 300 곱하기 30 하면 90이죠. 90 더하기 90 해봐요. 100 넘었죠? 탈락. 그래서 30%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무조건 30%가 아니고 500 이하일 때만
근데 지금 500 이하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공식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모르면 해설에 왜 갑자기 30% 이렇게 되잖아요. 500까지는 70을 빼줬으니까 70%를. 이게 킬러 문제예요. 두 개 섞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자, 17세인 아들, 17세 아들, 17세 나이 통과했죠? 그 다음에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시청으로부터 받은 상금. 이건 80% 빼줘요. 80% 빼줘요. 왜냐면 상 받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얼마나 노력했겠어. 그러니까 80% 빼줘버려. 그럼 얼마예요? 딱 100이죠. 통과. 그러니까 얘는 분리과세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100이니까. 잘 생각해봐요. 아까 기타 소득 금액이 300 이하면 분리과세가 되죠.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이거 상 받은 거 맨날 상 받는 거 아니잖아요. 기타 소득이거든요. 얘는 80%를 빼준다고. 그럼 80% 빼주면 20%만 남잖아요. 그럼 100이죠. 그럼 100은 분리과세 선택 안 해도 그냥 되잖아요. 100이니까. 그래서 100으로 냈다고 문제를.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거 표시해야 된다. 그 3번 문제 해설 보시면 출산 입양의 둘째 보이세요? 그거 표시해야 돼요. 둘째. 김아름이 출산 입양의 둘째라고 돼 있잖아요. 그 1번, 3번 죄송해요. 6페이지 3번의 그림, 해설 그림. 둘째 보이시죠? 그거 표시해 두세요. 이게 셋째까지 있거든요. 셋째까지.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그럼 넷째 나오면 어떡해요? 넷째 나와도 셋째. 왜냐면 넷째랑 셋째랑 금액이 똑같거든요. 다섯째도 셋째랑 금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셋째가 금액이 제일 크거든요. 네, 셋째부터는 똑같아. 참고로 30, 50, 7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둘째를 찍으면 50이에요.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를 찍어야 30을 받는 거고, 둘째는 둘째니까 5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셋째는 셋째를 찍으면 70이 되거든요. 지가 알아서 돼요. 근데 내가 둘째는 찍어줘야지. 참고로 이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김아름 딸은 찐딸이거든요. 찐딸. 입양할 수도 있잖아요. 입양도 출산 입양. 봐봐요. 제목에 뭐라 써 있어요? 출산 입양이라 돼 있죠. 입양 표시해 두세요. 혹시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김아름이 기고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올해 입양 신고함. 내가 낳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3살짜리 애인데 올해 입양함. 그럼 꽤 틀릴걸요? 3살이면 나이가 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입양을 하면 이제 내 자식이 됐잖아요. 그리고 공제 이름이 뭐예요? 출산 입양이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둘째로. 똑같이. 뭐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또. 역시 다 풀긴 풀어봐야 되구나. 죄송해요. 다시 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이것만 보고 끝냅시다. 자, 6페이지 3번 다시 보시면 본인을 빼먹고 갔어요. 본인 보시면 주민등록번호에 7번째 2 보이시죠? 이거 표시하시고 2. 여자란 소리죠. 4도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남자가 1, 3이고 여자가 2, 4잖아요. 그럼 배우자가 있는지 봐야겠죠. 이쪽. 그럼 배우자도 동그라미. 마지막 한 개 더 보면 되죠.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날까봐 밑에 써놨어요. 밑에 박스 보이세요? 당구장 표시,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다시 표시해주세요. 혹시 해서 제가 총급여액까지 계산해놨습니다. 밑에 한번 봐봐요. 총급여액이 41470,588이면 근로소득금액 딱 3천 떨어지거든요. 옛날에 총급여액으로 낸 적 있어요. 진짜로. 총급여액 4,200 이렇게 낸 적 있다니까요. 그건 좀 출제자가 좀 제정신 아니긴 한데 그래도 4147까지는 좀 외울 수 있지 않나? 4147까지?
우리 아파트에 4147 차번호가 있거든요. 볼 때마다 종합소득공제 3천 이러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외우고 있죠. 4147. 그래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혹시 미친 척하고 내면. 근데 얘는 근로소득 금액 2,500을 냈죠. 그럼 얘는 구조를 생각해봐요.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면 되잖아요. 그럼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6개거든요. 근데 얘는 근로소득밖에 없나 봐.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곧 종합소득 금액이죠.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니까 3천만 원 이하 맞죠? 그럼 세 개를 트라이앵글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부녀자 공제 써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에 2번, 배우자,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 2,500만 원. 이렇게 동그라미 3개 쳐서 삼각형 만들면 부녀자 공제 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표시해 놓을까요? 배우자 소득 없음 돼 있죠. 아까 말 문제 보셨잖아요.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 상관없다고. 그것까지 같이 확인. 그러니까 부녀자 공제일 때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커버리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선 제외가 돼버리죠. 그 말이에요. 3번 문제도 포인트가 있었죠. 그러면 3번은 본인이랑 아들 쪽이 좀 중요했었네요. 그리고 기말음, 다 중요했네. 이렇게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물적 공제 위주로 볼 것 같고요. 오늘은 인적 공제 위주로 했죠. 그리고 그 원가는 그 잘못 프린트된 거 추가로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마지막이에요. 기출 이제 풀고 계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